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의 대표적인 플랫폼 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이 시장에 대한 독점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제를 한다라는 좀 그런 소위 말하는 내용이 좀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뭐 9월 9일 보통 이제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거나 3개월에 한 번씩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내일 9월 9일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인 3개월마다 돌아오는 둘째 주 목요일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외국인에 대한 어떤 포지션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번외로 앞서 말씀드린 여당의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 때문에 두 종목이 급락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무려 10% 빠졌고요. 네이버가 7.87% 빠져버렸습니다. 시총이 보시는 기사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12조 원 가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락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이 주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혁신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규제 추진을 예고했다. 그죠? 뭐 카카오의 문화발식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은 이 경제 정책에 관련돼서 특히 이제 법인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더 키우는 그 회사를 좀 더 키워서 그 회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게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좀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회사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부 정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그런 제 마인드와 일맥상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정말 화나시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이유 때문에 가장 시장에서 많이 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이제 3000포인트 조금 위 3050포인트까지 그냥 급락을 해버리다가 V자 반등 비슷하게 반등을 해주고 다시 한번 눌리고 나서는 이 22평선을 터치했습니다. 가장 베스트인 건 한번 눌러주고 반등한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저점을 높이고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21선 지지하면서 돌파를 상방으로 시도해주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이 소위 말하는 쌍바닥 만들고 저점을 높이는 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도 그랬었고요, 여기서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내일 또 하필 선물옵션 동시만기여가지고 조금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뭐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의 매도, 기관의 매수, 외국인들의 매수, 그런 힘겨루기가 어떻게 좀 되는지 보면서 내일 시장은 좀 관망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양 주체 모두 다 많이 팔았어요. 코스피가 2200억, 기관이 1800억 순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기관이 개인이 받기는 받았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코스피의 등락을 보면 상승 종목이 307 종목, 상한 두 종목의 하락 560 종목이니까 60%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되는 수준의 종목들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도 외국인이 많이 좀 팔았죠. 1800억 가까이 순매도 해줬고 기관이 1400억 팔면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288종목이고요 무려 1100 종목 넘는 종목이 더 하락했다. 보합과 동시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수의 일봉상의 그 캔들 차트를 보면 반등이 제대로 나오고 나서 거의 V자 반동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한번 좀 눌리는 거였어서 제 생각에는 한 내일 정도 빠지고 금요일 혹은 월요일 정도 되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수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건 명확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이 뭐 한번 이제 눌러주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면서 그 반등에는 개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차트로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EID.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 아마 지금 계속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캔들에 대해서, 그죠? 이 양봉을 세운 캔들에 대해서 3등분을 하자. 2등분을 하는 거죠. 2등분을 하자. 반 이상 좀 지켜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반 이상 못 지켰습니다. 이 반 이상을 좀 넘어갔고요. 아마도 이게 보통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반 이상 지켜주고 반등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4등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이 정도로요. 4등분이 아니고 3등분이 맞겠네요. 지금 보면 3등분으로 따져보면 한 3분의 2 자리까지 빠졌어요. 상승분에. 근데 어찌됐건 반으로 그냥 본다고 보면 가장 베스트는 한 요정도 찍어주고 바로 반등 나오는 거였었는데, 제가 오늘 하루는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장도 시장이지만 이 투심이 갑자기 또 악화가 많이 되면서 시총 상위주인 그 카카오와 네이버도 눌리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면서 좀 더 그 하락폭이 좀 셌던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거래량은 한 3,900만 주, 전에보다 조금 더 많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을 맞았고, 이 양봉에서의 상승분일 때 거래량은 8,200만 주고요. 연 이틀 빠지면서의 거래량 합쳐보면 한 5,900만 주 됩니다. 사실은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면 음봉이 두 번째 나올 때 거래량이 더 전이보다 죽어버리는 게 좋거든요. 거래량이 없이 빠져버린 어쨌든 음봉이면 더 좀 좋을 텐데, 오늘은 거래가 조금은 실리면서 좀 더 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전일에 말씀드렸더니 양봉의 반 이상을 깨버리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반 이상을 좀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일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이 온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양봉의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리고 다시 한번 430원 정도의 지지라인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조금 우려스럽고요. 시간 외 단일가에서 EID가 조금 또 그리고 빠졌어요. 0.45% 조금 빠졌고, 오늘의 이 캔들과 거래량과를 감안했을 때는 내일 이 430원까지도 한번 세 번째 음봉이 나오면서 눌릴 가능성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가장 베스트는 좀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좀 수급,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에 따른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하락분을 반 이상 또 메우면서 이 캔들을 기준으로 460원 정도 이상에서는 종가 마감을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투심이.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연속 음봉에다가 430원 정도 라인까지도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면 조금 흐름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라인을 좀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러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못한 죄송합니다,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도 뭐 조금 좋은 긍정적인 뭐 공시나 소식들을 기다려보긴 하는데요.
근데 보시면 그럴 수 있는 소식들이 뭐 정해져 있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시설, 어제 제가 이 그 거래소와 금감원의 반기 보고서를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묶여서 조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오던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 자금으로 한 565억 정도였나요? 투자가 됐었던 그 유상증자의 가장 큰 포션을,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 운영 자금에 대한 게 그 논현동에, 서울 논현동에 있는 부지에 대한 잔금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사가 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시설 운영 자금을 가지고 뭐 라인 증설, 뭐 투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서 그런 이슈가 빠져버렸으니 결국에는 백신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뭐 공시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투심을 현재 시장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돌려세울 만한 수급이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가지 앞서서의 흐름들을 본다면 워낙에 변동성을 강하게 가져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번 상승 때에도 한번 눌러주고 음봉이 나왔다 바로 삼키는 양봉이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한 이틀 정도 빠지고 나서 양봉으로 다시 돌파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요 구간대 한 480원 정도, 요 90원 정도 구간을 단숨에 좀 복구해주면서 플러스 알파로 요 처음에 있었던 갭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갭을 메우러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요 갭을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메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깨져서 지금 다시 21평선에서 이탈해서 하방으로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 공시에 따른 그 유상증자도 망가질 수 있거니와,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방 쪽으로 그냥 움직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짝 좀 반등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더라도 윗골을 달면서 다 매물들 그냥 소위 말하는 상승일 때 차익 실현 매물들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밀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쨌든 추석 전 아니면 10월 17일 상장 전, 9월 26일, 27일이 아마 이 유상증자 공시에 따른 청약일일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좀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좀 기재정정을 통해서 유상증자 공모에 대한 어떤 공모가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변경된 소식이 나온다면 좋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기사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동전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튀고 또 밀리고 변동성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소식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맥스로 많이 밀려도 요 라인, 이 430 뭐 이 정도, 430원 정도죠. 길게 쭉 보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저항이 됐었던 요 라인이 지지가 됐었고요. 얘가 여기서 갭으로 밀려버리면서 16%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왔던 요 자리, 요 430원을 깨면서 혹시라도 밀려버리면 38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내일 이 430원 정도 라인을 지켜주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같이 저랑.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 음봉을 좀 삼키는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된다. 뭔가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상승 전에는 좀 눌렀던 종목이에요. 상승 전에는 보시면 강한 상승 전에 한번 쭉 눌러버리고, 또 마찬가지 이 강한 조 상승 전에 완전히 빼버렸다가 이 거의 300원대에서 600원대까지 2배 정도 가버리는, 좀 그런 한번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드라이브를 좀 거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요 구간 430원까지 혹시 내일 만약에 밀려서 찍어주더라도 종가 기준으로는 아래 꼬리를 달든 아니면 뭔가 덜 빠지든 해서 가급적이면 이 캔들의 가운데, 이 캔들을 2등분한 몸통만요, 꽂지 말고
몸통의 2등분 요 가운데 라인 한 460원 정도까지는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끝내야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가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투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좀 바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 최소한 이 캔들의 반 이상, 그리고 요 캔들의 반 이상을 어쨌든 양봉으로 좀 세워서 가져야 다시 한번 긍정적인 좀 기대를 가지고 이런 식의 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갭매우로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뭐 차트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아쉽지만 결국에는 재료입니다. EID는 결국에는 재료예요. 이 수급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이 누적, 개인이 누적, 기관이 누적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번 사고 나면 팔아요. 이건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상승했었던 때에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순매수량이 늘어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간 거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수급을 봐야 되는 종목들이다 뭐 이러면 뭐 대표적으로 뭐 오늘 급락해버린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관이 벌써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액을 350억, 150억, 13억, 250억, 17억, 129억, 5억, 210 이런 수급이 쑥 들어오면서 순매수가 쫙 일어나고, 이 순매수 기관의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사모펀드가 계속 사잖아요. 거의 최소 50억, 최소 10억에서 막 30억, 50억씩 이런 걸 봤을 때는 수급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요렇게 조그만한 이런 EID의 수급을 볼 필요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좀 해줬고 코스피와 연동돼서 커플링하는 흐름을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그 낙폭을 키운 게 시장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로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슈가 없는,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뭐 들고 갈 필요는 없겠죠. 그냥 정리하고 또다시 저점에서 잡으면 되니까요. 그런 흐름으로 좀 갔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원했었던, 제가 예상을 했었던 흐름과는 아쉽게도 다른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밀려버리고 반등 나오고, 그죠? 반등 나오고 나서 이 정도만 빠졌어도 이렇게 반등이 바로 두 개 음봉 나오고 3kg는 양봉, N자 반등 작게라도 좀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최소한 내일은 460원 위에서 종가가 좀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시초에는 좀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시초에는 좀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내일은 부디 이 460원 위에서 좀 종가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종목 대차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면요. 뭐 대차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딱히 대차가 들어왔다고는 한 건 없습니다. 뭐 공매도가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공매도 비율이 크다거나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EID에는 그래서 공매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딱히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다리고 있었던 긍정적인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소식이 여기 더 나온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드린 430원이라는 라인이 깨지면서 거래량 좀 실린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유념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오늘 460원 정도 라인을 지켜주면서 그 460원을 2음봉으로 버텨주고, 그죠? 여기서 내일쯤 오전엔 좀 밀리더라도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삼키면서 한번 갭매우로 금요일쯤에는 가주는, 그리고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번 세게 갈 수 있는, 뭐 그런 좀 사실은 뭐 뇌피셜로 기대하면서 좀 봤는데, 오늘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다른 종목들보다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EID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3,900만 주로 적지, 물론 뭐 적다면 적은 거래량이지만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는 최근의 추세보다는 조금 나온 그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아쉬운 흐름을 가져갔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요 구간, 이 구간대에서 절대 하방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지금 430원 언더로 밀리면 380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지금 여기 반드시 지켜주면서, 찍어도 여길 찍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빨리 이
430원을 지지하든 아니면 한번 찍고 반등하든, 반등이 나와서 480원을 찍고 돌파해서 이 갭을 좀 메워줘야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지난번에 1억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반짝 상승을 좀 해서 최소한 이 630원 정도 라인, 그죠? 계속 밀렸었던 요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쉬운 그림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목, 특히 EID 같은 종목도 사실은 정말 얘가 공시 때문에 밀리고 한다면 완전히 그냥 쭉 빠져버릴 수도 있었어요. 380원이나 이렇게까지. 근데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 정도까지 빠지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시장 이슈도 있었고 내일 또 소물옵션 동시만기라는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날도 있고, 그런 이슈 때문에 수급과 투심이 썩 좋지 않았던 하루였기 때문에 그런 각종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영향들을 받았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조금 숨고르기 하시고요. 내일 종가 기준으로 460원 넘겨서 돌파하는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430원 밑을 깨버리고 혹시 거래량 터져서 음봉이 3일 연속 나오는지, 그 부분을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살펴보고 내일 영상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되는 분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근데 뭐 EID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어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뭐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뭐 테마 있는 종목들만 좀 위주로 갔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만 손실된 계좌를 가지고 있으신 게 아닙니다. 저 포함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힘든 시절을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과 함께 영상 하단에 하트, 그게 뭐 후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게 영상 만드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남은 저녁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